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고용자는 사장이고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직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릅니다. 자격증 있고 없고 차이가 있고,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조원은 보조만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는 못한다.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는데 유권 해석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등을 중개 업무로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원은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할 수 없다. 고용관계 종료되면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그만두고 나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보조원도 마찬가지고요. 숫자 제한, 소속공개사는 없는데 보조원의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를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안 된다. 자, 업무의 책임입니다. 민사책임, 형사책임이 있는데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그 직원하고 사장하고 공동 책임입니다. 부진적 연대 책임입니다. 직원이 징역이나 벌금 받으면 사장은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원도 똑같습니다. 미리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소속공개사는,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취직하기 전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처분 받을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소속공개사 자격 취소돼 가지고 자격증 반납 안 하면 과태료 받을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도 보조원이라는 걸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을 수 있습니다. 손님한테 미리 보조원이라는 걸 고지해야 됩니다. 자격증 없다는 걸. 이 법상 의무라고 했는데, 소속공개사는 당해무를 수행한 경우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인장 등록 의무도 있습니다. 보조원은 그러한 의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실거래가격 신고서 제출을 소속공개사는 대행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불가능합니다. 소속공개사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있는데 보조원은 불가능입니다. 이 책임자 될 수 있다지만 자기 회사의 책임자 될 수 있는 거지 남의 회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남의 회사 책임자 되면 이중소속이잖아요. 아까 이중등록, 이중소송, 이중사무소는 안 된다 했습니다. 요게 작년에, 벌써 2023년이니까 재작년이네요, 개정된 내용입니다.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도입됐어요. 왜 그러냐면 뉴스에 가짜 공인중개사 50명 내세워, 즉 조직원들 모집해가지고 전세 사기에 연루된 것 때문에 이제 보조원 채용상한제, 소속공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고용해도 되는데 보조원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를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요. 또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장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양벌,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이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조원이라는 걸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보조원인 경우는 명함에 보조원이라고 3개 단위라더라고요. 그럼 명함까지 주는데 고지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법에서는, 나는 실제 이런 사례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 보조원은 고지했다 하는데 손님이 나 고지 못 받았다, 고발하겠다, 민원 넣겠다, 그래가지고 과태료 받았어요. 고지했는데 안 했다고 우겨가지고. 그럼 뭐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 둘 다 입증 못하면 법원에서는 좀 중개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더 안 좋게 볼 가능성이 많아요. 둘 다 증거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개업을 하면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남기고 불리한 증거는 없애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용 핸드폰 반드시 녹음 기능 어플 깔아가지고 무조건 다 녹음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나중에 딴소리해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나 들은 적 없다 그래 버려요. 그러면 개업공개에서 책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는 다 녹음해놓고, 가급적이면 문자로 주고받는 게 좋아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문자는 증거가 다 되기 때문에 법원에 그냥 통신사에서 문자 이렇게 보내겠다는 거 해달라면 해주거든요. 그게 증거가 돼요.
통화 녹음한 걸 제출하려면 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다시 문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녹취록을. 그럼 돈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자로 주고받는 게 좋아요. 분쟁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매매 임대차 중개하면 이사 날짜 이런 거 10일, 11일 발음 헷갈리잖아요. 그 10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헷갈리니까 문자로 주고받는 게 좋다고요. 이사 시각 이런 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10날이 이사 날인 줄 알고 이사 갔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날 11일인 줄 알고 안 가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몇백만 원 돈이 더 들어가요. 그 이삿짐 보관해야 되고 다시 풀었다 다시 옮기고 이러면 또 한 100만 원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분쟁이 안 생기도록 미리 문자로 주고받는 게 좋다. 자, 인장 등록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계약서, 확인설명서, 도장 찍으려면 계약할 때마다 이 도장 찍었다, 저 도장 찍었다 이러면 헷갈린다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래서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 도장을 앞으로 계약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등록을 해야 돼요. 그걸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데,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하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사장, 자연인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법인 인장을 등록한다고. 법인 인장. 법인 인감이 따로 있어요.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 되고요. 개인인 경우에는 꼭 인감 도장이 아니라도 됩니다. 그냥 막 도장이라도 되는데 단 그 크기는 7mm 이상 30mm 이내입니다. 숫자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39번에 7을 정리해 놨습니다. 39번에 몇 번에 있어요? 네, 13번 밑줄 치놓으세요. 형광펜 좀 가지고 오세요.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고, 없으면 지금 오늘 볼펜으로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안개도 시험 볼 때까지 까먹고 또 안 간다고. 망각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잊어먹는 걸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라고. 당연히 잊어먹어요, 누구든지. 저도 지금 일주일만 강의 안 해버리면 버벅거리고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다 잊어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잊어먹겠죠. 매일 과목이 다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고요. 7mm 이상 30mm 이내입니다. 법인은 인감도장이어야 되는데 개인은 인감도장 아니라도 된다 했죠. 그냥 크기만 정해져 있어요. 법인은 크기가 안 정해져 있잖아요. 왜? 법인은 인감도장이니까 크기가 8mm, 31mm라도 상관없어요. 법인은 인감도장이면 30mm니까 너무 큰 거 아닙니까 하던데 30cm가 아니고 30mm면 3cm밖에 안 되는 거죠. 3cm. 그러니까 이 사이에 하라는 거지. 이거보다 꼭 33cm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범위 내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탄핵 심판을 180일 이내에 하면 되는 거지. 180일 꼭 채우라는 건 아니에요. 이내입니다. 이내. 이게 이내라고 돼 있잖아요. 요 사이에. 그 다음에 인장 변경은 7일 이내에 변경하고 나면, 도장 분실했으면 다른 도장으로 한다고 또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 안 하면 이게 개공이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해요.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둘 다 업무 못하는 것인데 그냥 개공은 업무정지라는 표현을 쓰고 소공은 자격정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규칙을 정한 거예요. 자, 다음은 휴폐업입니다. 내 사무실이라도 내 맘대로 문 닫아 놓고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손님이 그 부동산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문 닫아 놓고 갔으면 안 되잖아요. 그 부동산, 식당 같은 데는 오늘 급한 일이 있어 휴무한다 이렇게 써붙이면 되는데, 중개업소는 휴업했다고 써붙일 의무는 없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업이라고 써붙일 의무는 없어요. 유리창에. 근데 현실적으로 다 써붙여놨어요. 어디 상중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무합니다 이런 거 써붙였어요. 법적으로는 그 써붙일 의무는 없고 신고만 하면 돼요. 미리 등록관청에. 자,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고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3개월 초과에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고요.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 징집, 치약, 임신, 출산 등의 경우 6개월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 변경신고입니다. 휴업, 폐업은
반드시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근데 휴업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경우, 휴업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휴폐업은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재개 신고를 하면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고 즉시라는 표현은 공인중개사법 여기 한번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이고, 즉시는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즉시예요. 원칙은 3근무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걸 즉시라 한다 했죠. 여기만 즉시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고요. 폐업 신고도 미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휴폐업 신고 시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도 같이 할 수 있다. 제가 등록을 해봤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도 해보고 폐업도 해보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폐업도 해봤는데, 세무서에서 하잖아요. 사업자 등록하고 폐업하는 거는. 그러면 어디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 등록관청 시군구에 폐업하는 게 시간 많이 걸리겠어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하는 게 시간 많이 걸리겠어요? 어디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세무서는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되더라고. 그럼 번호표 뽑으면 막 업무 이 업무 저 업무 막 다 하니까 사람들 번호표 뽑아요. 근데 등록관청에 제가 폐업하러 가보니까 줄 서 본 적 없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여러 번 폐업해봤는데 바로 돼요. 그럼 등록관청에 가서 그냥 폐업할 때 사업자 등록 쪽 같이 폐업한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인터넷으로 서류 주고받아가지고 다 처리해준다 이 말이에요. 민원인들을 위해서. 자, 오늘 했던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지금 오늘 했던 내용, 이거 말고도 있는데요. 첫 번째, 개설 등록 절차입니다. 일단 등록이라는 말, 등록, 기록을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 대장에 이 사람 개업공개사다 등록했다, 개업했다는 걸 적어 놓는 게 등록이라고요. 장부에 적어놔야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누가 지금 개업해가지고 있는지, 이천에 몇 명이 개업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등록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림 그렸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등록 절차, 먼저 개업하려면 첫 번째 자격증 따야 된다 했어요.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해야 되고, 사무소 얻어야 되고, 실무 교육 받아야 되고, 세 가지 해야 돼요. 자격증 따고 나서 개업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등록 신청을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 신청할 때 서류가 있었습니다. 서류가 우리 암기 프린터 2번에 보면 서류가 5개가 있습니다. 2번. 이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5개인데 이 중에서 4번, 5번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4번, 5번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되고, 특히 4번은 외국 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는 서류입니다. 그럼 개인은 3개만 제출하면 됩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여권용 사진, 사무소 확보 적는 서류 3개만 제출하면 돼요. 개인은. 그리고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주고, 등록 처분 통지 받으면 보정 설정한 후 등록증을 교부받고 업무 개시하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등록을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해준다고 했는데, 요건이 맞아야 해주는 거고, 요건을 불비하면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려합니다. 반려. 그럼 예를 들면 이천에 등록돼 있는데 또 여주에 가서 이중 등록 신청하면 여주시장이 조사를 해본다고 아까 협회에 통보한다고 했잖아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등록돼 있냐 물어보고 돼 있다면 반려해요. 이미 등록돼 있어서 등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반려한다고요. 7일 이내에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암기 프린터 3번에 있는 등록 기준,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오늘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별표 암기 프린터 3번. 1번에 보니까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둘 중에 하나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중개업만 영위할 목적이 아니라 법 14조에 규정된 6가지는 해도 된다. 아까 했잖아요. 법인 분양 대행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삿짐센터, 도배업체 알선,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등은 해도 된다 했죠. 주택 상가 관리 대행 이런 거 가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4번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5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되고,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면적 제한은 없다. 옛날에는 사무소 10평 이상 돼야 된다. 33제곱미터 이상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면적 제한 없어요. 5평짜리 해도 돼요. 실제 제가 3본 중심 상가에 1평짜리 하는 사람도 봤어요. 완전히 그냥 상가 주로 하는데 진짜 너무 조그만 책상 하나 들어, 책상도 조그마한 거 이런 거 놔놓고 있어요. 큰 거 못 들어가요. 책상도. 이런 책상도 하나 못 들어가는 그런 사무소도 있더라고요. 월세 줄이니까 손님만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큰데, 어떤 사람은 뭐 크게 20평 얻어놓고 모가지까지 올라오는 의자에다가 그렇게 뭐 해도 돈만 있으면 해도 되는데 최대한 경비를 줄이면서 자꾸 돈 벌면서 확장해야지 처음부터 막 너무 크게 비용 많이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등록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가 시험에 거의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는 암기 프린터, 이것도 반드시 나오니까 암기 프린터 31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1번에 있는데 결격 사유가 12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1번에 있는데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유예기간 더하기 2년간 결격 사유고요. 자격 취소되고 3년. 7번 자격 정지기간 중 8번 등록 취소되고 3년. 9번 업무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10번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 11번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고 3년 미경과자. 12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은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되고, 즉 잘라야 되고, 해소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취직하거나 개업 못한다고 했지 제가 자격증 못한다는 소리는 안 했죠. 미성년자도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성년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개업 못하고. 미성년자 합격하는 거 큐넷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어요. 미성년자도 합격한 사람 많아요. 미성년자도 70 넘으신 분도 합격하신 분 있고요. 미성년자도 있다. 가장 많은 거는 통계가 보니까 40대, 50대, 20대, 60대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연령층이 40대죠 지금. 50대가 2등 두 번째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 이것도 반드시 나오고 사무소도, 자 사무소도 시험에 나오는데 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다.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된다 했죠. 암기 프린터는 4번에 있습니다. 법인 사무소 중에는 이제 법인 분사무소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어쨌든 사무소 1등록 1사무소고요. 하나밖에 안 된다. 면적 제한은 없다. 모든 사무소, 분사무소든 주된 사무소든 개인 사무소든 법인 사무소든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 똑같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 떴다방 설치하면 안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중사무소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 지사, 지점 개념을 우리는 분사무소라고 부른다고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족할 수 없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 암기 프린터 그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에 보면 있네요.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암기 프린터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전부 누가 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
업무 못하도록 정지시켰더니만 기껏 못하겠더니만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한다 하면 업무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 못한다. 다만 2명이 처음부터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1명 업무 정지당하면 그 1명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돼요. 처음부터 2명, 3명 같이 하다가 업무 정지 그 중에 1명 당하면 그 1명 당한 사람만 업무 못하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된다고요. 근데 업무 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으로 하는 거는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공동사무소가 거의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공동으로 했다가 그 중개보수 받은 거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이런 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협의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서로 많이 가지려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너 한 것도 없는데 반반 n분의 1로 하면 나만 손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겸업제한입니다. 법인의 겸업제한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오늘 내드린 거 24번 밑줄 좀 치놓으세요. 한 개라도. 일단 본 거 한 줄이라도 밑줄 치나요. 그래야 왜 밑줄 치라고 하냐면 다음에 보면 누가 내 프린트에 밑줄 치날지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이런 느낌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려면 10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한 100번 이상 읽어야 돼. 이게 시험 볼 때까지 100번 이상. 가장 좋은 거는 오늘 한 걸 한번 어떤 분은 요걸 갖다가 노트에다가 56페이지까지 해서 한 페이지에 한 1번씩 다 적더라고요. 저도 이게 암기할 사항이 제 56번까지라고 했는데 사실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안 세봤어요. 56번까지 있지만 예를 들면 20번에 15번까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6개가 아니죠. 실제로는 500개가 될 수도 있겠죠. 한 번호에 10개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500개를 암기하려면 500개가 많아요, 안 많아요? 시험 문제가 200개 지문 나와. 200개 40문제잖아요 40문제 오지선 다니면 200개가 나온다고.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암기해도 200개를 알아야 돼. 그럼 500개면 별로 많은 거 아니에요. 2배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3배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고. 그냥 500개 암기하려면 엄청 많은 것 같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게 어차피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말해도 200개는 알아야 된다고. 자, 그래서 법인의 겸업제한 주택, 상가, 임대, 관리, 대행 할 수 있고요. 2번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할 수 있고요. 3번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고요. 4번 주택, 상가, 분양 대행할 수 있고요. 5번 용역 알선은 할 수 있지만 용역업은 안 된다 했죠. 도배이 사업체 소개하고 돈 받을 수 있다. 소개해봐야 2만 원, 3만 원밖에 안 준다. 현실적으로. 6번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가능하다. 단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안 된다. 법인은 이 6개만 할 수 있고 개인은 이 6개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제한이 없다고 했죠. 그 취지가 뭐라고 했어? 외국 대형 법인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자, 그래서 겸업자 아니고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 차이점은 자격증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중개업무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중개업무는 무엇인지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등을 중개업무라고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하고 있다. 고용인 채용상한제가 도입됐다. 소속공개사, 개업공개사를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또 보조원의 경우 고지의 의무가 있다. 고지, 알릴 의무가 있다. 고지라는 게 알릴 고자죠. 알릴 의무가 있다. 나 보조원입니다. 말해야 된다. 그러면 손님 뭐라 하겠어요? 그럼 보조원이 뭔데? 자격증 없는데요. 그럼 사장 없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사장은 좀 그래서 이게 중개업소에서는 명함을 저도 직원으로 취직해봤는데 상무, 전무 이렇게 써줄라 하더라고 저보고. 그럼 저는 실장으로 해달라 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손님이 다 사장이니까 사장하고 상대하려면 직원들도 직함이 최소 상무, 전무. 여자분들은 취직하면 거의 최하가 실장이에요. 실장. 옛날 드라마 주인공들 실장에서 지금은 본부장으로 격상됐잖아요. 그러니까 명함이 본부장으로 이제 바꿔야 돼. 드라마 보면 전부 남자는 본부장, 사장 아들이고 회장 아들이고 여자는 이혼하고 이랬는데 본부장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보통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거 보잖아요. 신데렐라. 에? 안 그래요? 드라마 대부분 그럴 텐데.
여자분들 막 없이 살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신데렐라처럼 그런 남자 다 그런 스토리가 대부분 그렇던데요. 그러다 보니 여자분들이 나한테도 저런 놈이 나타나려나 싶어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거의 다 주 시청층이 여자분이니까 현실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말 자체라도 좀 알아라고. 고용자는 사장이고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옛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라고 부르니까 헌법에는 당선자라고 돼 있고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인이라고 돼 있어요. 대통령. 그래서 당선자 이렇게 하니까 놈자자 쓰지 말고 사람인자 써가지고 당선인이라고 불러달라 해서 요즘은 대통령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당선인이라고 불러요. 헌법에는 당선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고용자는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이고 고용인 사람인자가 붙으면 직원이라고요. 직원.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이 있습니다. 인장, 도장,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찍을 도장, 이 도장 쓰겠습니다 하고 미리 등록관청에 도장 찍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인장 등록입니다.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해야 되고 개인은 인감도장이 아니고 막도장이라도 되니까 크기 제한이 있어요. 법인은 크기 제한 없어요. 그 개인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49번에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39번에 2번. 숫자 7이 16개 나와 있네요. 지금 암기 프린트에.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은 두 장 주니까 뭐 쉽게 생각하겠지만 이거 만들려면은 어디 있는지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검증을 해보고 해야 되죠. 시간 엄청 걸려요. 2장 만드는데. 몇 년에 걸쳐 만든 거예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개정되는 거 반영해야 되고. 그 주는 것도 좀 첫 주에 주려다가 두려웠어요. 이게 또 처음부터 보자마자 막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단계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200개는 알아야 된다고. 200개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해도 200개잖아요. 40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휴폐업입니다. 문 닫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미리 다 신고해야 됩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 해야 된다. 단 휴업은 3개월 초과하는 경우만 휴업 신고하면 된다. 3개월도 암기 프린트 43번에 1번에 있네요. 43번에 1번에 있습니다. 3개월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어요. 딱 3개월만 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잖아요. 초과니까. 초과는 그 숫자 제외죠. 제가 그래서 국토부에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2개월 휴업할 건데 신고할 필요 없죠? 없다더라고요. 근데 2개월 끝나가지고 마음이 바뀌어서 2개월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처음부터 4개월 하려면 미리 해야 되니까 신고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바뀌었는데 2개월만 하려고 맘먹었다가 2개월 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라도 신고할까요? 아니면 또 2개월 더 할 거니까 안 해도 됩니까? 모르니까 국토부에서 네 맘대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휴업 신고 안 했다고 처벌받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으면 조사해가지고 너 왜 2달 전 4개월 전에 휴업해놓고 신고 안 했냐 물어보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달 전에 한 것 같은데요. 이래버리면 된다고. 누가 그렇다고 이게 실제 현실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탈탈 털어서 조사하는 경우는 없어요. 민원이 이제 손님이 민원 넣어가지고 저 뭐 위반했다 민원 넣은 것만 조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해야 된다고요. 어쨌든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3개월 초과입니다. 초과. 시험에는 2개월 휴업하려면 신고 안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맞죠? 3개월 초과니까. 휴업, 폐업할 때는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 그랬다가 재개하려면 또 미리 재개 신고를 하면 반납했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합니다. 즉시,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 반환합니다. 휴업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미리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4개월 한다고 해놓고 5개월로 변경해도 됩니다. 그리고 4개월 한다 해놓고 3개월 만에 다시 개업해도 됩니다. 변경 신고하면 되고요. 재개 신고하면 됩니다. 그 중개업 폐업하면서 아까 사업자 등록도 같이 등록관청에서 해도 된다 했죠. 세무서 안 가도. 반대로 세무서에 가가지고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같이 폐업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세무서 가면 기다려야 되니까
등록관청에 시군구에 가면 안 기다려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한 거 중에서 거기 암기 프린터 25번 암기 프린터 25번에 있는 표시 광고가 있었죠. 암기 프린터 25번 맨 밑에 표시 광고할 때 성명, 소연 등 5가지를 표시해야 되고요. 그 밑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5개 외에 5개를 더 표시해야 됩니다. 소면, 종가형 5개가 더 있고요. 건축물인 경우 또 이 10가지 외에 8개를 더 명시해야 됩니다. 총사방, 계계, 입주관. 이게 지금 암기사항이니까 지금 다 할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인터넷에 매물 올리려면 18가지를 표시해야 된다고. 관리비까지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올리려면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있죠. 일단 밑줄은 쳐놓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될 게 처음 하니까 용어 자체를 조금 신경을 쓰시면 돼요.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이 있는데 중개계약이 뭐냐면 매매 거래계약하고 중개계약하고는 달라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우리 보통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많이 하잖아요. 그건 거래계약이고요. 중개계약이라는 거는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개업공개사와 부동산하고 손님하고 맺는 게 중개계약이라고. 매매계약 아니고, 매매계약은 손님들끼리 맺는 게 매매계약이죠.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그게 중개계약이라고요. 계약은 민법에서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되는 게 계약이죠. 여러분들이 배우자들하고 계약해도 돼요. 이번 시험 학교 가면 얼마 줄래? 물어보고 1,000만 원 줄게 했으면 말로 했어요. 문서를 안 줬고 줘야 돼 안 줘야 돼 합격했으면. 법적으로는 줘야 되죠. 구두계약도 계약이에요. 법적으로는. 근데 남편이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오리발 내밀면 입증을 해야 돼. 녹음해놓고. 그래 와이프 같은 경우 제가 뭐 말하면 다시 한번 말해볼래 이렇게 그래가 바로 녹음해버려요. 그럼 증거 있어서 나중에 제 재산 압류해가지고 뺏어가면 돼. 부부간이라도. 원래 법적으로는 말로 해도 유효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부부간에 말로 한 거는 뭐 그런 말 한 기억이 안 난다 해가지고 오리발 내미는 경우가 많죠. 자, 중개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매물을 여기다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정보망이라는 게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요.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의무가 있고 금지행위,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의무에서 많이 출제됩니다. 권리보다는. 권리는 중개보수 받는 게 권리예요. 중개보수는 2문제 나와요.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1문제, 중개보수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 1문제에서 2문제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벌써 200페이지가 넘게 나가요. 이제 다음 시간에. 금세 그냥 책 한 권 금방 나가요. 알든 모르든 진도는 빨리 나가야지 뭐 한 장만 잡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자, 그러면 오늘 했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했던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인데 1번이 답이네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얼마라고 했어요? 300만 원. 암기 프린터 31번. 31번에 11번. 밑줄 치세요. 31번에 11번. 암기 프린터. 31번에 11번.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31번에 11번. 찾았어요? 31번에 11번. 200만 원 X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기출문제. 지금 기출문제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됐다. 그 방향을 알아라는 이야기. 지금 이걸 다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200만 원 X, 300만 원. 자, 그 다음에 교도소 감옥 갔다 오면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지나야 된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하면 왜 그러냐면 세상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요즘은 교도소도 다 텔레비전 있고 해가지고 세상 물정을 다 알긴 안다더라고요. 어쨌든 3년 지나야 됩니다. 감옥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자기 취소돼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3년은 또
암기 프린트 46번에 보면 3년 다 정리해놨어. 또 따로 이게 이 암기 프린트 안에도 중복 31번에 있는 내용이 또 46번에도 있다고요. 그 46번에 보니까 1, 2, 3, 4, 5번 1, 2, 3, 4가 다 지금 4번 46번에 4번에 있죠.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라고 돼 있죠. 아까 31번에도 있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중복된다고. 이 프린트 두 장 안에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3년을 기준으로 정리한 게 있고 그냥 결격 사유를 기준 정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많이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던 자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1번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 사유이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게 더 어려워요. 오지선다형은 틀린 것보다. 암기 프린트 3번. 암기 프린트 3번. 자본금이 2억이 아니고 얼마였어요?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2억은 뭐냐면 개인이 보험 가입하는 게 2억 이상이에요. 틀렸고 여기 보세요. 중개업만 X 14조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14조가 6개거든요. 기출문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자, 그 다음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라고 했죠. 외국 법인, 외국 사람 자격증 따기 힘드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반수 이상이 아니라 얼마예요? 그 암기 프린트 3번. 반수 이상이 아니라 3분의 1이 아니고 전부죠. 모든 실무교육은 다 받아야 되잖아요. 자격증은 3분의 1만 있으면 되고 3분의 1 이상만. 3분의 1 이상이라는 말은 전부 자격증이 있어도 되죠. 최소 3분의 2 이상은 돼야 돼. 1 이상은 돼야 된다고 자격증은. 근데 실무교육은 다 받아야 되잖아. 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사용권 확보 5번. 사용권 확보. 면적 제한 없다고 했죠. 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기출 문제만 공부해도 7, 80점 다 맞추면 80점입니다. 최대. 최소한 80%는 기출 문제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 위주로 하지 마시고 기출 문제 위주로 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는 해요. 나와도 그거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 할 수가 없잖아요. 자, 3번입니다. 사무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둔다. 이천에 등록했으면 이천에 줘야 돼요. 사무소. 여주에 둘 사무소 두려면 여주에 가서 등록해야 돼요. 관할구역 안에만 둘 수 있고 하나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공동사무소 개업공개사 할 수 있다. 단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쓸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틀렸네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가 아니라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된다 했어요. 시군구별로. 네, 시도별로가 아니라.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 공개사에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분사무소 암기 프린트 4번에 그 세 번째 까만별표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모두 다 누가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답이 1번인데 요거는 기출문제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이때까지 나왔던 공인중개사 시험 중에서 이 대통령령인지 국토교통부령인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이때까지 시험 6번 시험을 봤는데 참 요거는 별로 바람직한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1번하고 3번 차이가 대통령령하고 국토부령 차이잖아요. 저도 이거 잘 몰라요. 국토부령에 있는지 대통령에 있는지. 어떤 분이 국토부령에 있는지 대통령령에 있는지 정확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하던데 그 정리하니까 64페이지예요. 시험은 딱 이거 한번 나왔는데 알아보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플 다운받으세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국가법령정보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
3단 비교표라는 게 나와요. 공인중개사법 조회해 볼 수 있다고요. 자, 사무소 이전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전입 신고한다 했잖아요. 또 이사 가야 사무소도 옮긴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전하고 나서 사후에 신고하면 됩니다.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분사무소 이전은 어디다 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1번이 답인데 이게 기출문제인데 3번하고 차이점이 이렇게 치사하게 낸 적도 있다고요. 이런 거는 안 해도 돼요. 그냥 한 번 딱 나왔다고 시험에 이거 대통령령인지 국토부령인지는 어쨌든 기출문제 이렇게도 나왔다. 그 뉴스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행령 정치를 한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시행령을 하는 이유가 법은 바꾸기 힘들잖아요. 법 바꾸려면 국회 동의받아야 되잖아요.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힘들죠.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명령이니까 국무회의에 의해 거쳐서 그냥 국회 동의 없이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대표적으로 시행령 정치를 하는 게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하고 있잖아요. 기간을 계속 이번 또 내년까지 올해까지 또 중과세 안 하잖아요. 2주택 3주택 그 법률에는 중과세 하게 되는데 시행령으로 그냥 시행 시기를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게 시행령 통치다는 이야기예요. 그 시행령은 그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법률은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세부적 내용을, 시행규칙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게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도 부르고요, 국토교통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첫날 했었어요, 지난주에. 자, 어쨌든 시험에 이렇게도 출제됐다. 이 시험은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합격할 시킬 사람보다 더 많이 오니까 이렇게 치사하게 내서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라고요. 게시해야 되는 것, 사무소에 걸어놔야 되는 것, 아닌 것, 1번이죠. 등수사보자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등수사보자.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요일표, 사업자 등록증 원본,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됩니다. 등수사보자 5개. 게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등수사보자. 그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헷갈리는 게 실무교육 수료증 이걸 게시해 놓은 데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게시할 의무가 없는데 게시했다고 해서 처벌되는 거는 아니죠. 의무만 없는 거지 게시를 금지한 건 아니잖아요. 실무교육 수료증도.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